방금까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동작을 처음에 하게 되면 뻐근한 정도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그 압력이 상시화가 돼요. 창던 수그린다든가 아니면 재채기 한다든가 이런 걸로 디스크가 터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냥 단순한 허리 통증이 아니라 발가락까지 저리는 다리 저림, 그리고 허벅지나 한쪽 다리에 극심한 통증들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고요. 괴로운 것도 문제지만 사회생활 하기도 너무 힘들겠죠. 그게 해결될 때까지는 삶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주 캐처 한방병원의 병원장 박철현입니다. 오늘은 디스크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주위에 보시면 살면서 디스크 한 번 안 걸린 분 없잖아요. 누구나 한 번은 걸리는 디스크. 오늘은 평생 디스크 걸릴 걱정이 없는 4가지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거고 일상생활에 할 수 있는 거니까 잘 유심히 보셨다가 잘 따라 하시면 90세까지 평생 디스크 없이 사실 수 있을 겁니다. 디스크의 좋은 자세, 안 좋은 자세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 척추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경추, 흉추, 요추 3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경추 7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7개가 앞쪽으로 약간 C자 커브 형태를 갖고 있는 거, 이게 가장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흉추는 1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요추, 디스크에 가장 민감한 게 바로 요추죠. 우리가 말하는 허리뼈 5개죠. 근데 4개인 분도 있고 6개인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흉추는 약간 뒤쪽으로 휘고 S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안정적인 척추의 곡선입니다. 이런 위치를 가지게 되는 거는 인간이 직립보행하면서 서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서서 활동할 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생긴 최적화된 진화의 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우리가 원시시대 살던 것처럼 일하고 사냥하고 할 때는 이 자세가 잘 유지가 되는데, 현대인들은 그때의 생활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생활 습관에 따라서 이 구조가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는 패턴은 다양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패턴은 등이 뒤로 많이 굽으면서 목이 앞으로 일자가 되고 허리가 곡선이 없어지면서 일자가 되는 이런 형태로 전체적으로 뒤로 후만되는 형태로 바뀌는 게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가 목 디스크뿐만 아니라 허리 디스크에도 가장 안 좋은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허리 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허리 디스크에 도움이 되는 뭔가를 하려는 것보다는 허리 디스크를 해롭게 만드는 동작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좌식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주의할 거 3가지, 그리고 서 있을 때 주의할 거 1가지, 이렇게 4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주의해야 되는 자세. 첫 번째는 팔을 책상 위에 올리는 동작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책상 있고 의자에 있어요. 사람이 팔을 이렇게 책상에 올리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등이 구부러지게 됩니다. 이 손 위에는 뭐가 있죠? 핸드폰이 있겠죠. 팔꿈치를 책상에 댔다는 이야기는 등에 들어가는 힘을 줄인다는 이야기고, 등에 들어가는 힘을 줄이면 등이 펴지지 않고 등이 굽어지게 돼요. 등이 굽어지게 되면 당연히 목도 앞을 향하게 되는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눈은 항상 앞을 보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자세로 있다가 등이 굽어지고 고개가 숙여지게 되면 고개를 들고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한 일자목이 되면서 뒷목이 긴장되고 두통이라든가 목 디스크의 원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책상에 앉으실 때에는 팔꿈치를 책상에 올려야겠다 라는 생각 자체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앞으로 빼고 앉으면 절대 안 됩니다. 골반을 이렇게 앞으로 빼고 앉으면 등이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아까 설명드렸던 목, 등, 허리가 아주 나쁜 곡선으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되면 허리 디스크의 압박이 매우 높아지게 돼요. 이런 경우는 팔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이렇게 책상 위에 늘어뜨리게 있겠죠. 물론 여기는 핸드폰이 들려 있겠죠. 특히 이 자세는 스타벅스, 버스 정류장 어딜 가더라도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자세예요.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 특히 남자분들, 허리 안 좋은 분들은 다 이런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잠재적인 디스크 유발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뒷모습을 그릴 거예요. 의자가 이렇게 있고 머리가 있고 어깨가 이렇게 있어요. 골반 밑에 좌골이에요. 이렇게 앉아 있게 되는데, 이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느냐, 다리를 꼬게 됩니다. 다리를 꼬면 골반의 위치가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약간 과장했어요. 꼰 다리에 맞게 바뀌게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위에 척추가 견딜 수 있느냐? 못 견디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휘게 됩니다. 다리를 꼰 채로 의자에서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멀쩡하게 앉아서 다리를 꼬잖아요. 그럼 몸을 가지런히 하기가 힘들어요. 맞춰서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대로 팔을 걸치거나 몸을 기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허리 디스크를 옆으로 압박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매우 안 좋은 자세입니다. 서 있는 자세 가장 나쁜 거는 물건을
허리로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물건을 집을 때 등을 이렇게 굽힌 채로 물건을 집잖아요. 이렇게 해서 집어 들어 올리는 게 디스크에 압력을 계속 쌓아가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허리를 삐끗했거나 디스크가 터졌다고 하는 분들이 어쩌다가 터지셨나요?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연필 집다가요, 지갑 집다가요, 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 분들의 동작이 다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다가 그동안 쌓여왔던 압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순간에 터지면서 디스크가 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서 허리를 이용해서 물건을 들면 안 된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디스크 파열이라는 원인을 가져오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하지 않고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동작이 디스크에 좋은 동작일까요? 당연히 이 동작들을 반대로 하는 겁니다. 앉아 계실 때는 팔을 절대로 짚지 않는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테이블에 팔이든 손이든 올리겠다는 유혹을 버리셔야 돼요. 소파에 앉으실 때도 이걸 옆에 걸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불편하면 좀 걷다가 다시 앉든 해서 팔꿈치를 대서 등을 구부리게 만드는 자세를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골반을 뒤로 밀어 넣어서 엉덩이가 의자 뒤에 닿을 때까지 밀어놓고 등판이 뒤에 닿지 않게 앉아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 등판이 뒤에 닿지 않게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허리뼈는 5개잖아요. 얘를 곡선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꼬리뼈를 의자 뒤에 붙이고 앉는다고 해도 결국은 뒤로 넘어가서 기대고 싶은 생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등을 기댄 채로 점점 골반이 앞으로 다시 나오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붙이되 등은 안 붙여야겠다라고 해야 이게 바른 자세로 유지가 됩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등을 딱 대는 순간 1분 있으면 다시 원래 자세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판을 안 붙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매우 중요하고요. 다리 꼬는 자세는 많이들 하시니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꼬기 시작하면 그 방향으로만 계속 꽈야지 편해요. 오른발을 올리는 분은 계속 오른발을 올려야 편하거든요. 그러면 골반이 점점 그 방향에 맞게 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앉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다시 그쪽으로 꼬게 되고 골반은 점점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지를 가지고 범생이처럼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고 앉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다리를 꼬지 말라고 했더니 꼭 이렇게 반문하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저는 항상 오른쪽으로 꼬는데 왼쪽으로 번갈아 꼬면 안 되나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생각보다. 오른쪽으로 오래 꼬던 분이 왼쪽으로 번갈아 꼬면 엄청 불편하거든요. 하지만 나는 정말 균일하게 이쪽 5번이면 이쪽 5번, 이쪽 30분이면 이쪽 28분도 아니고 30분 할 수 있다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차라리 그 노력보다는 그냥 바르게 앉는 노력을 하는 게 훨씬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서서 물건 드는 거는 대부분은 허리로 이렇게 물건을 드시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릎을 굽히고 물건을 잡고 허벅지 힘을 이용해서 무릎을 펴면서 물건을 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게 습관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연습을 해 두셔야 나중에 큰 걸 들 때나 작은 걸 들 때나 어느 순간 디스크가 터지는 것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한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힘을 쓰면 디스크에 무리가 가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어요. 허리뼈는 5개인데 요 사이에 디스크들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곡선을 유지하고 있어야 이 디스크가 가장 안정적으로 압력을 견뎌내게 허리가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리고 디스크가 터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앞으로 구부러진 상태로 힘을 쓰면 뼈가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앞쪽은 좁아지고 뒤가 넓어지는 형태로 바뀌게 돼요. 이 상태에서 힘을 확 쓰면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디스크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있던 곡선 그대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고 이거를 반대 모양으로 꺾은 상태에서 힘까지 들어가면 디스크의 압력이 가중되면서 뒤로 밀리는 현상들이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건강하고 컨디션 좋을 때는 상관없지만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디스크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둥그렇게 말고 힘을 쓰는 거는 키 나이가 있으면 있을수록 좀 위험한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이 4가지 동작을 처음에 하게 되면 그냥 단순히 허리가 아프고 불편하고 뻐근한 정도,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움직이면 좀 낫는 정도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이게 장기화돼서 척추와 디스크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 인대들이 그 자세에 점점 세팅이 맞춰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디스크 압력이 상시화가 돼요. 어쩌다 한번 눌리는 게 아니라 맨날 눌려있는 상태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쌓이면 정말 간단한 자극 하나, 잠깐 수그린다든가 아니면 재채기 한다든가 이런 걸로 디스크가 터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냥 단순한 허리 통증이 아니라 발가락까지 저리는 다리 저림, 그리고 허벅지나 한쪽 다리에 극심한 통증들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고요. 괴로운 것도 문제지만 사회생활 하기도 너무 힘들겠죠. 그리고 초반에 디스크가 심하게 터진 경우에는 잠자기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해결될 때까지는 삶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하든 어떤 치료를 하든 그 통증에서 잠깐 벗어나도 이미 척추하고 디스크 주위의 세팅들이 그 나쁜 자세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재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고 나쁜 자세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평소에 나쁜 자세를 매일매일 안 하는 거, 이게 허리에 좋은 자세를 매일매일 한다는 자세로 하시면 나중에 디스크 없는 좋은 허리를 갖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평생 디스크 없이 지낼 수 있는 피해야 되는 나쁜 자세에 설명을 드렸어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꼭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체크해 보시고, 네 가지 다 해당한다면 네 가지 다 안 하도록 연습을 하시고, 자기 주위에 둘러보면 다들 그런 자세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같이 커피숍 갔을 때 아는 언니 그러고 있을 거고, 집에 가보면 우리 아들 딸들 다 그러고 있을 거고, 우리 엄마도 그런 자세를 핸드폰 보고 있을 거거든요. 주위에 그런 분들 보이면 잘 설명해 드리거나 아니면 링크 보내주셔서 서로 같이 건강한 허리를 가지게 되도록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허리 통증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 있어요. 같은 자세로 오래 있으면 무조건 아프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때에는 무의식적으로 자는 거잖아요. 허리는 어떤 자세로 있든 아파지게 돼 있어요. 간혹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저녁에 잠든 자세 그대로 아침에 일어나던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거는 본인 생각입니다. 2시간만 같은 자세로 있어도 몸은 반드시 아파지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주 쾌처한방병원 병원장 박철현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수면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잘 때마다 어떻게 자야 허리가 좋아진다 이런 말이 정말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는 이렇게 했더니 좋더라 라고 해서 권했는데 내가 할 때는 불편하고, 내가 해서 좋은 자세를 상대방한테 가르쳐줬더니 그런데 그 사람도 불편하다고 하고, 정답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도 말이 엄청 많아요. 오늘은 그 논란을 깔끔하게 종식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면 자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수면 자세는 몇 가지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로 보통 태아 자세라고 말하는 자세가 있어요. 하늘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자는 겁니다. 다리를 이렇게, 손 이렇게 하고 옆으로 자겠죠? 이게 태아 자세. 그리고 두 번째는 통나무 자세라고 부르는 자세가 있어요. 이 자세는 다리를 쭉 뻗고 자는 겁니다. 팔은 보통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대충 이렇게 늘어뜨리고 자겠죠. 또 하나는 똑바로 자는 자세. 이 자세는 우리가 흔히 앉듯이 천장 보고 자는 자세죠. 팔은 보통 이렇게 하고 자게 되죠. 그 다음 제일 어려운 자세인데 엎어 자는 자세가 있어요. 팔은 보통 올리거나 벌리고 자게 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잘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개를 옆으로 보통은 돌리고 잡니다. 이렇게. 이 네 가지 자세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누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야 편하다. 근데 거기서 바로 오류들이 출발을 합니다. 이 자세들은 한 사람이 잘 때 모두가 다 이 자세를 취하게 돼요. 특히 태아 자세가 가장 많고, 그 다음 통나무 자세가 많고, 똑바로 자는 자세가 많고, 엎어 자세는 적고, 한 명이 자는 동안 이 네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계속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자세로만 자야겠다라고 고집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왜냐? 나도 모르게 다른 자세로 바꾸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고 한 자세로 자낸 사람들은 다음날 반드시 허리가 아픕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연구에 따르면 10대의 경우에는 시간당 4번 정도 자세를 바꿉니다. 그걸 하룻밤을 자면 보통 8시간 잔다고 했을 때 32회의 자세 변동이 있는 거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뒤집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하룻밤 지나면 16번에서 24번 정도. 10대 아이들은 15분에 한 번씩 자세를 바꾸고, 그 다음에 성인들은 보통 30분 안에 한 번씩은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세를 모두 번갈아 가면서 자는 거기 때문에 한 자세로 자야겠다라고 고집을 한다는 것 자체가 허리에 가장 무리가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같은 자세로 오래 있으면 무조건 아프다입니다. 허리는 어떤 자세로 있든 같은 자세로 30분 이상 있으면 아파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때에는 무의식적으로 자는 거잖아요. 계속 바뀌고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한 자세를 고집하는 거, 이게 허리에 가장 안 좋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간혹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저녁에 잠든 자세 그대로 아침에 일어나던데? 나는 한 번도 자세 안 바꾸고 그대로 잔 것 같던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거는 본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같은 자세로 6시간, 7시간, 아니 2시간만 같은 자세로 있어도 몸은 반드시 아파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는데 몸이 아프다는 분들이 특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독감에 걸려서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자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세 잘 못 바꾸거든요.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런 분들은 자고 일어나면 엄청 아픕니다.
또 술 먹고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집에 와 씻지도 못하고 잠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자세로 자고 있더라. 그러면 온몸이 쑤시고 아픈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몸이 아픈 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자도 아침에 몸이 아프다는 아이가 없어요. 아이들은 계속 굴러다니면서 자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어른들은 낮에 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과로라든지 등산을 심하게 했다든지 아파가지고 몸져 누웠다든지 이런 분들은 많이 자고 나면 날수록 아침에 허리도 아프고 온몸이 아프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자는 동안 그분들은 자세를 바꾸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저녁하고 똑같은 자세로 자고 있더라. 그러면 그분은 안 움직인 게 아니고 중간에 여러 번 뒤척이다가 그 자세로 잠을 깬 것일 뿐이고, 만약에 똑같은 자세로 일어났는데 몸이 아프더라 하면 그분은 밤새 그 자세로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몸이 건강할수록 밤에 자는 동안 자세를 바꿀 수 있는 기능들이 잘 살아있어요. 그리고 몸이 안 좋은 분들은 그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와상 생활을 오래 하는 분들은 자세를 못 바꾸기 때문에 피부나 이런 데 눌려가지고 욕창이 걸리고 하는 문제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낮에 생활을 바르게 해주시는 게 치료를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혹 디스크 부분에 급성기 통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디스크 터진 지 하루 됐다 이틀 됐다. 그런 분들은 몸들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디스크의 압박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예외적으로 주로 웅크리는 자세, 이런 쪽으로 잠을 의식적으로 자도록 노력해보는 것은 좋습니다. 급성 디스크처럼 허리에 급성기 통증이 있는 긴급한 분들, 그런 분들을 제외한 모든 일반적인 분들은 어떤 자세로 자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오늘부터는 전혀 없다는 것을 꼭 알려드립니다. 이런 자세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둬야 될 인체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사람 몸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머리가 있고, 목이 있고, 어깨가 있어요. 척추가 있고, 골반이 있고, 그리고 다리가 어디 붙어 있냐면 이렇게 붙어 있고, 팔은 이렇게 붙어 있죠. 근데 인간만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동물들이 갖고 있지 않은 인간만의 특징은 뭐냐? 어깨가 다른 동물들보다 폭이 훨씬 넓습니다. 그리고 골반이 폭이 훨씬 넓어요. 그래서 사람은 날개뼈가 등 뒤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다른 동물들은 다 옆에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다리를 움직여야 되니까,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날개뼈가 옆에 붙어 있고 골반도 옆에 붙어 있게 돼요. 하지만 사람은 두 발로 서야 되기 때문에 날개뼈도 뒤에 붙어 있고 골반도 이렇게 벌어져 있죠. 그래서 어깨와 어깨 사이, 골반하고 골반 사이가 다른 동물보다 길어요. 그래서 사자든 개든 늑대든 잘 때는 어깨가 좁기 때문에 옆으로 누워서 자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사람은 이게 넓어서 옆으로 누워 자는 게 엄청 불편합니다. 게다가 목이 짧기 때문에 이 목이 불안정해지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머리 밑에 뭘 받치는 구조가 있어야 몸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다리도 골반 사이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렇게 자면 다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골반에 중둔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자는 동안에 계속 늘어나면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 허리가 아프게 됩니다. 이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릎을 구부리고 사이에 쿠션을 넣어주면 골반 사이가 편해지고 베개를 넣어주면 어깨 사이가 편해지고 이런 인간만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누울 때는 뭐든 세우는 게 좋다. 그걸 가지고 보면 우리가 이런 네 가지 자세들을 할 때 머리 쪽은 반드시 하나를 받쳐주는 게 좋고 옆으로 잘 때는 다리 사이에는 뭐를 껴주는 게 좋고 이 똑바로 자는 경우에는 형태로 보면 그냥 서 있는 거랑 누워 있는 거랑 똑같은 것 같지만 누워 있을 때에는 온몸이 중력을 받고 서 있을 때에는 수직으로 중력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허리 자세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서 있을 때에는 허리 곡선이 이렇게 적당한 커브가 되면서 다리가 받쳐주게 되는데 그냥 누울 때는 다리를 쭉 펴고 있는 게 그 허리 곡선에 부담을 많이 주는 자세가 돼요. 그래서 요 밑에다 살짝 받쳐서 무릎을 조금만 꺾어주면 이 뒤에 골반이 훨씬 편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뭘 넣어주면 잘 때 허리가 훨씬 편해지게 됩니다. 이 엎어지는 자세, 골반 아래쪽에 조그만 쿠션을 놓으면 훨씬 잠이 편해지거든요. 하지만 많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편해지면 이 자세가 오래 있을 거고 그러면 목이 불편해지겠죠. 그래서 이 자세는 빨리 벗어나는 게 좋아요. 하지만 가끔 보면 엎어 자는 자세가 비율이 높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이라도 편하게 자기 위해서 골반 밑에 받치는 게 좋은데 이 쿠션이 없으면 배에 압력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골반의 위치가 바뀌면서 통증이 좀 심해지게 돼요. 그래서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골반 밑에를 받쳐주면 좀 더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베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것도 궁금한 분들 많잖아요. 잘 때 어떤 베개를 베는 게 좋냐. 옛말에 베개가 높으면 목선이 짧다 이런 말도 있고 전부 낮은 베개를 베라 하는 분도 있고 높은 베개를 베라 하는 분도 있고 혹은 기능성 목 모양을 잡아주는 그런 베개를 베는 분들도 있고
어떤 베개가 좋은지에 대한 답도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린 거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딱딱한 목침 같은 걸로 자세를 잡아서 8시간 동안 그렇게 잘 수 있다. 그 목에 엄청나게 무리가 갑니다. 목도 마찬가지로 자주 움직여주고 위치를 조금씩 바꿔줘야 목 디스크 사이에 압력들이 풀리고 하는 거거든요. 같은 자세로 오래 있으면 반드시 목에 문제가 생기고, 특히 딱딱한 베개 같은 경우로 목을 잡아놓으면 이 사람이 자세를 바꿀 때 목 부분에서 걸리겠죠. 그래서 자세 바꾸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목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같은 자세로 오래 있으면 반드시 통증이 생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친개비 여기서 더 한 가지, 또 이런 거 궁금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침대 매트릭스는 딱딱한 게 좋나요? 푹신푹신한 게 좋나요? 저희 병동에도 입원 환자분들이 어떤 분들은 딱딱한 게 좋다, 어떤 거는 푹신한 게 좋다, 서로 다 의견들이 다르시거든요. 취향이 좀 다르신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요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 인류가 진화해 놓은 동안 침대에 맞춰서 진화해 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바닥에든 적응해서 잘 수 있습니다. 건강한 분이라면 딱딱한 거 푹신한 거 상관없이 그냥 주무시면 돼요. 그런데 불편하다, 불편하지 않는 걸 해소할 정도로 그냥 찾으시면 됩니다. 딱딱한 게 불편하시면 약간 두꺼운 걸 살짝 깔고, 너무 푹신한 게 힘드시다 그러면 맨바닥에 자고, 이렇게 조정하면서 자기한테 맞는 딱딱함을 찾으시면 돼요. 딱딱한 게 좋은 분이 평생 딱딱한 게 좋을 수 없거든요. 푹신한 거 좋은 분이 평생 좋을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푹신한 게 좋고 어떨 때는 딱딱한 게 좋고. 그래서 침대 매트리스를 고를 때에도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반드시 허리에 통증이 생긴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때그때 편하게 잘 수 있는 자세에 맞는 매트리스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환자분들이 이런 걸 물어보세요. 나는 딱딱한 게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한테 그게 맞는 건지 확인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인이 살이 없는 분이면 좀 푹신한 걸 쓰시고, 살이 많은 분이면 그냥 적당히 딱딱해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살이 없는 분들은 지방층이 얇기 때문에 뼈가 바닥에 바로바로 닿아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뼈가 몸에 괴게 됩니다. 어깨, 골반 이런 데가 바닥에 닿으면 엄청 아프거든요. 자기가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자다가 아파서 깬다. 그러면 눌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좀 푹신한 이불이나 쿠션을 쓰시면 더 좋을 거고, 몸에 살이 많은 분들은 굳이 본인의 지방이 완충을 하고 있는데 너무 푹신한 걸 쓰시면 체중에 맞춰서 척추들이 틀어질 거라서 그런 분들은 좀 더 딱딱한 걸 쓰시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면 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정리해보자면 가장 중요한 거는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거는 반드시 통증을 유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능성 베개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구비해 놓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거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그것만 고집한다 하지 마시고, 자고 일어나서 뭐 굴러가 떨어져 있으면 아, 내가 저거 없이도 좀 편하게 잤었나 보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고 나한테 가장 불편하지 않는 거 찾는 선에서만 물건들을 고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스스로도 자주 하는 혈자리입니다. 일단 뻐근한 증상들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데에는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지압을 하실 때 강도는 세게 누를 수 있으면 세게 누를수록 좋아요. 압력을 깊게 하려면 몸을 그쪽으로 기울여 주시면 돼요. 이 지실혈 누르실 때 주의할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 쾌척한방병원의 병원장 박철현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뻐근하고 바로 못 일어나고 이렇게 아이고 일어나서 좀 시동 걸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1분에서 3분 정도 매일 아침 해주시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시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른 혈자리들도 허리 쪽이 엄청 많은데 저희가 치료할 때 쓰는 혈자리들이라 일반인들이 찾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찾기 쉬우면서도 효과도 좋은 게 이 지실 혈자리입니다. 제가 이제 진료할 때 의자에 많이 앉아 있거든요. 허리가 뻐근해질 때 있어요. 그럴 때 일어서서 하기도 하고 앉아서 하기도 하고, 제가 스스로도 자주 하는 혈자리입니다. 일단 뻐근한 증상들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데에는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일단 사람 몸을 좀 그려볼 건데요. 장골이라고 부르는 골반뼈, 옆에 만져보면 있는 장골 있죠? 이걸 장골이라고 부르고요. 척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위에부터는 흉추가 있어요. 갈비뼈가 이렇게 오다가 갈비뼈가 끝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기립근하고 만나는 움푹 파인 부분이 있는데 이 혈자리를 지실혈이라고 부릅니다. 이 혈자리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혈자리인데요. 급성 요통이 생겼을 때 효과가 매우 좋은 혈자리입니다.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을 이렇게 하시고 이 손날이 갈비뼈에 닿도록 위치한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갈비뼈가 끝난다 하면 거기서 엄지손가락을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넣어 주시면 두꺼운 근육에 걸리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바로 지실혈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5초에서 15초, 대략 10초 정도 지그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압을 하실 때 강도는 세게 누를 수 있으면 세게 누를수록 좋아요. 꾹 눌러서 불편함이 좀 없어진다 하는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시원한 느낌이 든다 할 때까지 눌러주시면 더 좋습니다. 양쪽을 눌러보시면 더 안 좋은 부분이 더 많이 아파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오른쪽으로 휘어진다 그러면 오른쪽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압박을 손으로만 누르려면 좀 힘드실 거거든요. 압력을 깊게 하려면 몸을 그쪽으로 기울여 주시면 돼요. 손으로 누른 채로 몸을 그쪽으로 기울여 주시면 더 압박이 강하게 가해지게 됩니다. 이 지실혈은 특징이 허리 기립근 근육과 만나고 그 다음 이렇게 올라가면 어깨로 움직이는 광배근하고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혈자리는 어깨가 잘 안 움직이거나 어깨가 아플 때도 쓸 수 있고 만성적인 허리 통증 혹은 급성 허리 통증에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이게 신장에서 가까운 혈자리이기 때문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정력 문제나 아니면 여자분들 생리통에도 통증을 줄일 수 있는 혈자리로 유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압의 원리는 허혈성 압박이라고 부르는 원리입니다. 허혈성이라는 것은 피가 안 통하도록 누른다는 뜻이거든요. 어느 부분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 그 부분을 꾹 눌러서 피가 더 안 통하게 만든 다음에 손을 뗐을 때 일시적으로 그 주위의 혈류량이 늘어나면서 통증이 개선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 원리로 이 지실혈자리도 꾹 눌렀다 떼면 이 혈자리에 관련된 근육들, 주위의 신경들의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통증이 개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실혈 누르실 때 주의해야 될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12번째 갈비뼈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른 갈비뼈들은 긴데 12번째 갈비뼈는 길이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를 때 옆에서 이렇게 누르셔야지 뒤에서 등 쪽에서 배 쪽으로 세게 누르시면 갈비뼈에 골절이 있을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옆쪽에서 이렇게 누르셔야 됩니다. 본인이 하는 것보다 남이 할 때 더 좋은 점은 저는 이제 자세를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면 훨씬 더 힘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도와줄 때는 항상 위에서 밑으로 누르면 안 되고 옆으로 눌러야 된다라고 꼭 한마디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급하게 허리가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주위에 병원이 없거나 혹은 병원이 있어도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병원에 혼자 못 걸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것만 잘 익히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급할 때 쓰시면 치료 받으러 가실 때 훨씬 수월하게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허리에 좋은 지압 혈자리를 한 가지 알려드렸는데 다른 게 너무 할 수 없을 때 이거라도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가장 좋은 거는 오셔서 치료를 받는 겁니다. 겉에서 눌러서 압박하는 거랑 실제로 깊이 침이 들어가서 자극하는 거랑은 이 천지 차이거든요, 효과가. 그래서 급할 때는 쓰시더라도 하루 종일 거기만 매달리지 마시고 조금 풀렸다고 좋아졌다고 계속 그것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팔 힘으로 몸을 일으킨다는 느낌보다는 허리 뒤쪽 근육으로 힘이 들어가고 배가 약간 당긴다는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운 다리 쪽에서 힘을 받아주기 때문에 훨씬 힘이 덜 들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을 예방하고 뱃살을 줄이는 데도 좋고 허리 디스크에도 좋고 협착증 환자분들에게도 좋은 운동이니까 꼭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분을 투자하는 것이 어렵다면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야 몸이 반응하고 분명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 쾌척한방병원 병원장 이원일입니다. 오늘은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의학이 바뀌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허리 건강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고 허리 통증을 방치하면 평생 고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의학은 끊임없이 발전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효과적이라고 여겨졌던 치료법들도 시간이 지나면 더 나은 방법으로 대체되곤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인공 디스크 수술을 들 수 있는데요. 한때는 대표적인 디스크 수술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환자에게 권장되지 않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일부 환자에게서만 시행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절대 바뀌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배가 나오면 허리에 안 좋다는 겁니다. 척추는 몸의 중심이 아닌 살짝 뒤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 등 쪽에 있는 근육들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복근도 척추를 지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배가 나온다는 건 복근이 약해졌다는 뜻이고 이건 척추를 지탱하는 기능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복근이 약해지고 뱃살이 늘어날수록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은 점점 커지고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질환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잘못된 자세나 방법으로 무리하게 복근 운동을 하면 오히려 디스크를 더 자극하거나 신경을 누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수년간 허리 통증과 복부 비만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확인한 복근은 강화하지만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는 안전한 운동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테니 영상을 보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따라해 보세요. 혹시 어렸을 때 벌 받으면서 엎드려 뻗쳐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벌로 많이 받았던 그런 자세가 이제는 최고의 코어 운동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플랭크는 복부, 허리, 옆구리 근육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복근뿐 아니라 척추 기립근까지 함께 자극되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를 예방하고 허리 주변의 지지력을 높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운동을 시작해 볼 건데요. 제가 하는 걸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엎드려 뻗쳐 자세를 취하는데 팔은 어깨 넓이, 발은 모아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팔을 어깨 넓이로 해야 하는 이유는 팔이 바깥으로 벌어지거나 안쪽으로 너무 모이면 우리가 척추 기립근이나 코어 근육을 쓰지 않고 가슴 쪽 근육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어깨 넓이를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발은 벌려서 하실 수 있는데 등이나 허리, 엉덩이 근육에 자극이 덜 가므로 가능하면 다리를 모아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엉덩이의 위치입니다. 엉덩이가 너무 아래로 처지거나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 안 되고 머리, 등, 허리, 엉덩이가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10초도 유지하기 힘드실 수 있는데요. 60초씩 3회 정도 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플랭크 자세에서 엉덩이가 너무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는 코어 근육으로 버티는 게 아닌 팔, 다리 힘으로만 버티는 게 돼서 정말 예전에 벌 받으셨던 거에 되지 운동이 되진 않으니까 자세에 꼭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브라 자세는 협착증 환자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동작으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협착증이 동반되지 않은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께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완전히 엎드린 자세에서 처음에는 팔꿈치 정도를 대고 상체를 지탱하여 이렇게 세웁니다. 이때 팔은 약간 지지대 역할을 할 뿐 팔 힘으로 몸을 일으킨다는 느낌보다는 허리 뒤쪽 근육으로 힘이 들어가고 배가 약간 당긴다는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자세에서 중요한 건 전상장골극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게 잘 붙도록 하는 게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팔꿈치 자세가 익숙해지신다면 손을 대고 허리를 들어 올리는 자세까지 되시면 좋습니다. 팔을 조금 더 몸쪽으로 가지고 오면 허리 신전이 많이 되게 됩니다. 허리를 신전시켰을 때 아래쪽 허리에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신다면 아직 내 몸이 그 정도의 신전을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되는 상태이니까 각도를 좀 줄여서 하시고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는 10초 정도 하고 쉬었다가 반복하시는 게 좋습니다. 통증이 줄어들고 나면 운동에 익숙해지시고 난 다음에 30초씩 10회 정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에게 척추 기립근과 엉덩이 근육을 자극하고 약해지기 쉬운 작용근까지 늘려주는 아주 좋은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허리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께 종종 이 자세를 추천드릴 만큼 효과가 좋고 자세 교정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브릿지는 엉덩이 운동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허리, 복부, 허벅지까지 아우르는 전신 코어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브릿지 운동은 천장을 보고 바로 누운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무릎은 모아주고 뒤꿈치가 엉덩이에 가까이 올수록 운동이 힘들어지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엉덩이와 뒤꿈치를 멀게 위치하셔도 좋습니다. 손바닥은 바닥을 향해서 살짝 내려주시면 되고요. 이때 팔에 힘은 주지 않지만 몸의 무게를 분산해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여기서 엉덩이를 들어 올려서 등과 엉덩이, 무릎까지가 일직선이 되도록 위치해 줍니다. 이때 목에 너무 많이 힘이 걸리면 목 쪽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어깨 아래쪽과 팔로 무게를 살짝 분산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초 정도 유지하고 쉬시고 올려서 5초 정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브릿지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한 번 할 때 5초, 10회 정도를 한 세트로 하시면 좋고 아침, 저녁 2세트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운동이 익숙해지면 10초, 15초 늘려가면서 10회 하시고 아침, 저녁 2세트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릿지 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은 하실 때 약간의 근육 경직감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통증을 유발하는 동작이 있다면 그 운동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브릿지는 허리 통증을 예방하고 뱃살을 줄이는 데도 좋고 허리 디스크에도 좋고 협착증 환자분들에게도 좋은 운동이니까 꼭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운동은 레그레이즈입니다. 보통 뱃살을 빼는데 윗몸 일으키기를 많이 생각하시지만 윗몸 일으키기는 허리 디스크를 유발하는 운동이고 상복부 근육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뱃살 감소에는 효과가 적습니다. 흔히
똥배라고 불리는 아랫배를 빼는 데는 레그 레이즈가 효과적인데, 로우 레그 레이즈는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이 허리에 최대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다리를 30도 이상은 들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유의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천장을 보고 누워주시면 됩니다. 다리는 모아주시고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게 해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데 절대 30도가 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아랫배 쪽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으셔야지 윗배가 당기는 느낌이 드시면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30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30도 정도까지 올 때는 우리가 하복부의 힘으로 다리를 들어 올리지만 이거보다 높게 60도, 80도로 오게 되면 허리를 말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레그 레이즈를 하기 힘드신 분이라면 한쪽 무릎을 약간 세워주시고 반대쪽 다리를 30도 정도 들어주시는 운동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세운 다리 쪽에서 힘을 받아주기 때문에 훨씬 힘이 덜 들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레그 레이즈를 할 때 처음에 30도까지 올리기 힘들다면 10도 정도 혹은 뒤꿈치가 살짝 바닥에서 떨어지는 느낌 정도로만 운동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운동을 할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허리가 최대한 땅에 붙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다리를 들어 올릴 때 허리를 굽힌다는 느낌보다는 아랫배를 당겨서 다리가 끌려온다는 느낌이 들으셔야 하고요. 처음에는 5초 정도 유지할 수 있으시면 되고 10회씩 2세트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운동에 충분히 익숙해지셨다면 30초 유지하는 걸로 20회씩 3세트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다리를 빨리 올리고 빨리 내리면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천천히 올렸다 내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뱃살을 빼고 복근을 강화하는 아주 좋은 운동이지만 디스크 환자들은 신중히 해야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앞에 3가지 운동을 충분한 기간 하고 나서 천천히 시작하는 게 좋고, 허리 통증이 심하거나 혹시 아직 집중 치료 중인 환자라면 절대 금물인 운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알려드린 동작들에 주의할 점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매일 10분을 투자하는 것이 어렵다면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야 몸이 반응하고 분명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둘째, 운동 중이나 직후에 허리에 날카로운 통증이나 불쾌한 증상이 느껴지신다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모든 운동은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게 철칙입니다. 근육의 뻐근함 같은 가벼운 근육통은 괜찮지만 허리 신경이 눌리는 듯한 찌릿한 통증이나 관절 통증이 나타난다면 자세가 잘못되었거나 현재 허리 상태에는 맞지 않는 운동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는 운동의 효과를 높이시려면 건강한 식습관과 충분한 수면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절반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뱃살 관리는 식단 조절이 매우 중요하니 이 점도 꼭 함께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운동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통증의 정석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허리가 자주 아프다고 하시는 분이나 뱃살이 고민이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의정부 쾌척한방병원 이원일 병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허리가 나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더 나빠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신호가 아침 통증인데요.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는 통증, 흔히 기상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아침에 아프다는 건 내가 전날 써서 나빠진 거를 밤에 자는 동안에 다 회복하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침에 몸이 개운하면 밤새 허리가 잘 회복된 거고, 아침에 더 뻐근하고 아프면 밤새 허리가 오히려 더 손상됐다는 위험 신호거든요. 제가 한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내린 결론은 허리 재활의 성패는 아침 골든타임 3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아침 허리 통증의 원인을 통쾌하게 한번 분석해보고,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침대에서 나오는 과정까지 허리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아침에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 수칙 3가지를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이 수칙만 꼭 지켜주시면 하루의 허리 컨디션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어디가 아프거나 다치면 내 몸은 열심히 고치고 있거든요. 다만 내가 그걸 못 느낄 뿐이지. 그래서 낮 동안 사용해서 나빠진 걸 밤 동안 고쳐서 어떤 쌤쌤이가 되면 어제 아침이랑 똑같은 거고, 그렇지 않고 덜 고쳐지면 어제 아침보다 좀 더 아픈 거고, 이게 쌓이다 보면 아침의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또 잘 때는 거의 움직이지 않으니까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우리 근육과인대는 약간 지점토 같은 거랑 비슷한데, 점토는 주물러주면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두면 딱딱하게 굳어서 다시 물도 좀 묻히고 또 주물러주고 그러면 다시 말랑말랑하게 변합니다. 근육과인대도 마찬가지로 낮에는 계속 움직여주고 자극을 받아서 부드럽지만 밤에는 움직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신진대사도 느려지고 혈액순환도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 몸이 딱딱하고 뻣뻣해지거든요. 또 얼굴만 붓는 게 아니라 허리, 후관절에도 체액이나 혈액이 몰리면서 어떤 부종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를 숙이기도 힘들고 뒤로 젖히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목표는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밤에 가능한 한 허리에 이런저런 부담이 가지 않게, 그래서 회복 속도가 빨라지게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낮 동안 입은 손상을 모두 회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자면서 허리에 부담이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최적의 수면 환경을 만들어야겠죠. 내 수면 환경이 좋은지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딱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먼저 수면 자세인데요. 기본적으로 엎드린 자세는 절대 안 돼요.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엎드린 자세는 목과 허리를 동시에 망가뜨리는 어떤 최악의 자세이기 때문에 아무리 익숙하고 편해도 그건 꼭 고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바로 누워 자는 자세랑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랑 두 개가 남는데, 나는 똑바로 잔다고 생각하지만 밤새 내가 8시간을 자면 8시간을 시체처럼 똑바로 누워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바로 누웠다, 왼쪽으로 누웠다, 오른쪽으로 누웠다 바꿔주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 체크하는 건 어렵고, 내가 주로 많이 하는 자세가, 수면 자세가 뭔지를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바로 누워 자는 게 시간이 길다면 무릎 밑에 쿠션 같은 걸 넣어서 약간 무릎을 세운 자세, 이게 허리랑 골반의 긴장을 많이 풀어주는 자세니까 그런 자세가 좋고, 만약 옆으로 누워서 잔다 그러면 무릎과 무릎을 얌전히 겹쳐놓지 않고 이렇게 위쪽 무릎이 앞으로 가면서 골반이 돈 상태로 자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허리랑 골반에 부담이 되니까 바디필로우나 큰 쿠션류 그런 걸 안고 무릎 사이에도 끼고 그렇게 자면 골반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밤새 허리에 주는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 자세를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동일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것 자체가 허리에 어떤 부담도 많이 되고, 반드시 천장을 보면서 자야 한다, 옆으로 자야 한다, 이런 기준보다는 그냥 내 몸이 편한 자세로 조금 자유자재로 뒤척이면서 자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매트리스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환자분들도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정답은 없고요. 침대가 됐든 바닥이 됐든 요가 됐든 이 딱딱한 정도나 푹신한 정도 이런 게 그냥 나한테 좀 맞나, 이런 걸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 내가 딱딱한 환경에서 주무셨던 분들은 당연히 딱딱한 게 편하고, 푹신한 데서 주무셨던 분들은 푹신한 게 좋아서 여러 가지 매트리스를 경험해 보시는 게 사실 좋아요. 그런데 침대는 비싸서 그렇게 자주 바꿀 수 없으니까 요새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면 이제 매트리스가 전시되어 있는데, 누워보는 거 다 흠 아니고 해보라고 권유도 하니까 한 1, 2분 잠깐 누워보고 이게 좋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10분이나 15분 좀 뻔뻔하게 길게 누워보셔서 내가 주로 자는 자세로, 옆으로 주무시면 옆으로, 바로 주무시면 바로 누워보시는 게 좋고, 내가 지금 쓰는 게 너무 딱딱하고 조금 더 푹신한 게 나한테 맞는 것 같아, 편안해, 이렇게 느끼시더라도 지금 쓰는 거에서 너무 갑자기 바뀌면 환경 때문에 허리가 힘들 수 있으니까 시작은 그 중간 단계 정도로 맞추시는 게 좋아요. 일단 중요한 건 내가 누웠을 때 편하게 느껴야 한다는 점이고요. 이렇게 올바른 매트리스와 수면 자세로 숙면을 취하셨다면 이제 아침을 시작할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제부터 아침에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 수칙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수칙은 침대에서 하는 3분 스트레칭입니다. 보통 아침에 일어날 때 알람 맞춰놓고 7시에 울리면 알람 울리네, 10분만 더 자야지, 7시 10분에 10분만 더 자야지, 이제 7시 20분이면 늦었네, 벌떡 일어나서 씻고 급하게 준비를 하시게 되는데, 절대 벌떡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밤새 딱딱하게 굳어있던 허리에 갑자기 엄청난 압력을 가하는 행동이에요. 허리를 충분히 좀 풀어준 다음에 뭘 해도 하셔야 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침대에서 한 3분만이라도 조금 시간을 들이셔서 기지개를 좀 펴주시고, 무릎 세우고 골반을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것도 좀 해주시고, 엉덩이에 힘을 줘서 들었다 놨다, 이것도 좀 높이 들면 척추에 무리가 올 수 있으니까 그냥 바닥에서 살짝 뛴다,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는 높이 정도로만 살짝, 그래서 엉덩이나 허리 쪽 근육들을 조금 이완시켜줘서 허리 쪽에 충분히 혈액 공급이 되고 굳어있던 근육과 인대들도 풀어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준비 운동도 끝났으니까 그냥 윗몸 일으키기를 하듯 상체를 벌떡 일으켜서 그렇게 앉으면 될까요?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죠. 벌떡 일어나는 건 절대로 안 된다고. 아무리 허리를 풀어주고 스트레칭을 해줬어도 이 자세는 급성 허리 부상을 유발하는 정말 최악의 자세입니다. 허리 디스크에 순간적으로 엄청난 압력을 가하거든요. 그래서 허리 아픈 사람이 아침에 꼭 지켜야 할 두 번째 수칙은 옆으로 돌아 누워서 일어나기입니다. 침대에서 약간 굴러 떨어진다? 그러는 것처럼 몸을 옆으로 누워서 팔의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상체를 일으키는 편이 좋습니다. 동시에 두 다리는 자연스럽게 약간 침대 아래로 내려주고, 이렇게 하면 허리에는 거의 힘이 들어가지 않고 팔의 힘으로 안전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건 그냥 평생 지켜야 할 허리 건강 습관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준비 운동도 마치고
마치고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허리를 망치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기상 직후의 과도한 동작인데요. 세 번째 수칙이 바로 이 기상 직후 과도한 동작 피하기입니다. 과도한 동작이라는 게 아침부터 뭐 운동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허리 숙여서 머리 감기와 서서 양말 신기가 있어요. 보통 아침에 머리를 감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때 허리를 90도로 깊게 숙여서 머리를 감는 자세. 이 자세는 아침에 팽창해 있는 디스크엔 그야말로 회복탄이 터지는 충격이에요. 그럼 머리를 어떻게 감아야 하냐? 그냥 샤워하면서 서서 이렇게 감으시는 것처럼 하시는 게 허리 건강에 가장 안전한 자세고요. 만약 그게 어렵다면 목욕탕 의자 같은 작은 의자에 앉아서 감으시는 게 서서 숙이는 자세보다는 훨씬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양말을 신을 때도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아침에 바쁘게 준비한다고 서서 한쪽 다리 들고 허리를 구부려서 이렇게 양말 신으시는 분들 있죠. 이것도 균형을 잡기 위해서 허리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귀찮더라도 꼭 의자나 침대에 걸터 앉아서 무릎을 구부리고 허리는 편 상태로 양말을 신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작은 차이가 허리 건강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통증을 줄이고 밤사이 회복력을 높이는 방법과 아침 필수 수치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간단한 루틴이 밤사이 쌓인 손상을 회복으로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좀 귀찮게 느껴지더라도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할 수 있도록 내 몸에 익혀간다고 생각하시면서 실천하면 허리 컨디션이 달라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댓글로 물어봐 주시고요.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허리 디스크, 협착증 환자의 허리 운동이라는 주제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의정부 쾌착한방병원 병원장 이원일이었습니다.